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간도서인 수학이 좋아지는 스탠퍼드 마인드셋 소개 2부 영상으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수학 개념, 그 진실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책 하나 읽고 무슨 진실과 마주하냐, 과장이 너무 심한데 뭐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그래, 뭔 소리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뭐 라는 어떤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뻔한 소리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념을 백지에 써가면서 반복해야 한다?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그냥 반복하면서 완벽하게 암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현재 대부분의 수학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말들이에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의 말들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백지를 쓰게 하고 말로 설명하게 하고 암기를 시켜보면 잘 하던가요? 저희 경우는 고등학생 중 실천하는 학생이 매우 적었거든요. 아무리 말을 잘 듣는 학생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썩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20년 경력이 되어도 마음 한켠이 매우 답답했어요. 백지를 쓰게 하고 싶고 말로 설명을 시키고 싶은데 왜 안 하지? 학생들에게 푸념만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는 이 방법이 진짜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 놓치고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앞의 이야기들은 온전히 학생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만약 학생이 너무 어려서 아니면 이제 너무 커서 아니면 사춘기라 말을 너무 잘 안 들어서 정작 아이가 이게 따라주지 않으면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세운 이 엄청난 계획들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책의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 책의 4장에 수학 마인드셋 심기에서 조볼로 교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 한 4번 정도를 다시 봤어요. 제가 눈여겨본 이유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수학을 배울 때는 압축이라는 두뇌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압축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두뇌의 많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새로운 지식이 머릿속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복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내용을 압축해서 기억을 해내야 한다는 것.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조볼로 교수는 이렇게 압축되는 개념들은 뇌의 작은 공간만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아주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방대한 내용의 수학 개념이라 하더라도 압축만 잘 되면 수학을 빠르게 잘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압축되어지는 조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조볼로 교수는 수학 공부할 때 압축이 되어 저장될 수 있는 것은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뇌에서 압축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책에서는 그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작업을 거친 수학 개념들만 압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배울 때는 누구나 힘들고 익숙해지면 빨라지는 거지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이 난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반복적으로 암기하면 빨라지는데 왜 압축이 안 된다고 말을 할까? 이렇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념이 아닌 수학의 규칙과 방법 같은 소위 공식이나 문제풀이법은 압축 과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암기하는 것들은 그 내용이 뇌에서 압축 과정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글을 새벽에 읽고 갑자기 막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의견 충돌이 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이들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시켜보면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 보통 학생에게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은 계속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 학생과 자꾸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과 감정 소모가 많이 되고 학생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가르치기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때 그 학생의 상태가 공부를 하긴 한 건데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 형태로 공부를 한 것이다 보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압축 과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생각해내고 사용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학생을 진단하고 학생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였죠. 공부했네 안 했네 하면서 감정 소모하고 있지 말고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럼 학생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저도 그 학생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나아가야 할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은 또 다른 상황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수업 중에 여기서 어떤 공식을 써야 할까라고 물으면 몇몇 학생들 중에 너무 황당하게 전혀 상관없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 문제를 풀고 있는데 뜬금없이 전혀 맥락과는 상관이 없는 공식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도 이해를 통한 개념의 압축 과정이 없이 단순히 암기하는 학생들이었던 거죠.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을 한 거죠. 이런 학생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외워버리고 두뇌에 저장을 하려다 보니까 압축 과정이 안 일어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내용들이 두뇌의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기 힘든 두뇌의 경우는 제때 그 개념을 못 쓰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학생의 반응은 뭐였더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수학을 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외워야 할 공식들로만 보게 돼버리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이죠. 결국 두뇌는 이해를 한 개념만 압축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까 압축이 되지 않은 단순 암기한 학생들의 뇌는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해서 기억 장소로 보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수많은 공식과 문제 푸는 방법을 단순히 외우려고만 하는 잘못된 공부 습관으로 고착화되고 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어요. 유형설을 양치기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 개념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두뇌가 압축할 수 없는 공식 암기와 문제풀이 방식 암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수평적 구조의 개념 공부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전 개념 이해를 통해 문제를 풀게 해야 내용들을 압축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 개념을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한 후에 문제를 계속 풀게 해줘야 제대로 된 수학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라면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상황인지 많이 공감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감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항상 어느 한편이 좀 명확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볼로 교수님의 연구 결과로 아주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간 논란거리도 아니었던 수학을 암기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잖아요. 수학은 당연히 이해를 하면서 저절로 체화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의 교육 중 특히 내신 문제들은 많은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학습 방법이 의심을 받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건 너무 이상적이다. 어떻게 이해만 하고 공부를 하냐? 한국 시험들은 시간이 부족한데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조블로 교수님은 수학에서 암기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 상황을 봤을 때 암기를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수학 시험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시간적인 압박이 매우 심하게 되어 있죠. 문제도 그 학년에 비해 훨씬 어려운 문제들을 강요하는 편이에요. 특히 현재 고등학교는 수능 시험이 오히려 내신 시험보다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어요. 5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중킬러급 문제를 10문항 가까이 이게 소화해야 되는 내신 시험은 아무리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이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버텨내긴 힘든 시험이죠. 그렇다 보니 암기도 필요한 것이 한국 수학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 힘들기로 소문난 특목자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0년 가까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암기를 시키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왜 암기를 시켜야 되는지, 학생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해를 시켜주는 작업을 선생님들이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개념 수업을 할 때 말로 하는 마인드맵이라는 개념 대본을 주는 것도 암기를 그냥 시키는 것은 수학에서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 언급했던 백지 개념 노트도 그냥 아는 거 다 써봐, 아는 거 다 말해봐, 이건 너무 이상적이에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이런 개념 대본을 만들어주고 훈련을 시키면서 성장하는 연습을 좀 시킬 필요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아주 많이 봐서 그냥 시키는 것과 이렇게 대본을 만들어주고 연습을 시킨 다음에 시키는 것은 정말 확실히 다릅니다. 수업을 듣고 난 직후에도 아이들은 개념에 압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대본을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용들을 그냥 외워, 이게 아닌 언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하고, 심지어 암기를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학생에게 절대 암기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쓰임새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즉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이해시킬 것은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선택적 암기와 선택적 이해의 밸런스를 잡아내야 하는 것이 한국 수학 선생님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수학 선생님이 갖는 역할은 외국 선생님들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북미에 체류하는 학생들도 있고 체리 국제학교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은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어떤 수업의 목적이 되거든요. 반면에 한국의 학생들은 암기와 이해의 구분을 제대로 시켜서 문제 푸는 시간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념 수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야 학생들이 성취도가 높아지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암기 없이 모두 이해하는 거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압축을 거쳐서 두뇌에 저장이 될 테니까 너무 좋겠지만 교육 과정의 일부가 학생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해만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입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의 구분을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잘 분리시켜 줘야 하는 거고, 개념의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 개념 수업을 문제풀이보다 좀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볼로 교수는 이렇게 수학을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수학적 마인드셋의 핵심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은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수학 개념을 어렵게 공부해야 한다는 내용과도 맞닿아 있어요. 반복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그 내용들을 어렵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방학 동안 진행했던 온라인 코어 개념 강좌들을 들은 학생들은 같은 개념이라 하더라도 선행 개념을 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구나를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 개념을 너무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처음 접할 때는 이해하기 쉽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죠. 외국의 수학 개념 배울 때 고등 개념을 우리나라처럼 상중하로 나누어서 개념 공부하지 않아요. 초등이나 중등에서 너무 선행적인 부분의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한 거죠. 개념을 잡을 때는 현행과 후행의 개념을 섞어서 깊이 있게 개념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 강사 생활 20년을 이 책을 읽으면서 보상을 받은 기분이 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책에서도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느낀 것을 다루는 내용이 있어요. 개념을 단순한 형태로만 소개하면 학생들은 그 개념이 실제로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예문조차도 교과서처럼 항상 완벽한 예가 아니라 다양한 예시 혹은 반대의 예를 제시해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너무 완벽한 예제만으로는 오히려 개념을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전후 맥락은 무시하고 풀이 방법만 떼내서 반복적인 연습을 할 때 생기는 문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유형서죠. 유형서 10권, 20권 풀어서 절대 수학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점수 잘 나오는 것은 유형서와 비슷한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거고, 암기로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죠. 고등에 와서 대부분 이런 공부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조블로 교수는 과제의 경우도 문제풀이보다는 수업 돌아보기라는 과제를 권장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과제를 줄 때 문제를 많이 푸는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학생들에게 시키고 있는 오답 발상 노트의 개념과 결이 같아요. 아이들한테 오답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면 단순히 문제풀이만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하는 오답 발상은 실수를 했다면 왜 했는지, 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실수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책은 전반적으로 수학 교육의 올바른 길잡이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입시 환경에서는 몇 가지 좀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조볼로 교수는 계산과 속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수학 과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은 방식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많기 때문에 연산 속도도 중요하고요. 연산 실력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반복 학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한 입시를 위해 우리 아이들은 적당한 양의 수학 과제도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문제집 양치기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양의 문제를 풀게 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고정 마인드셋으로 학생이 변할 수가 있어요. 아이 상태를 보면서 적당한 양과 질 좋은 문제를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선생님과 학부모님 역할이 한국에서는 다른 해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수학 강사로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 상황과 비교하면서 강사로서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볼로 교수님의 수학이 좋아지는 스탠퍼드 마인드셋 중 개념에 대한 내용과 제 생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개념을 잡아야 되는 모든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책 구매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